마약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 안녕하세요. 이성과 합리입니다. 오늘은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마약은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주지사와 시장 그리고 주의회, 시의회가 모두 진보 진영에 의해 장악된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떠나는 이유를 아시겠지만 마약의 창궐로 많은 노숙자가 생기고 또 그들의 폭력성에 많은 기업이 떠났고 또 떠나고 있습니다. 진보를 찬양하던 많은 기업들이 진보 진영이 장악한 지역에 염증을 느끼면서 떠나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입니다. 한데 이들은 텍사스에 가서 다시 진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진보가 좋으면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떠나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하여 진보는 개인의 선택이라며 마약 중독을 치료를 해주는데 세금을 쓰면서 몰두를 합니다. 그 중독된 사람의 개인 책임을 고려하지 않지요. 하지만 보수는 중독된 사실에 개인의 책임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진보만큼 중독 치료를 공적 재정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마약 단속에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많은 진보 진영의 도시와 주에서는 단속하는 경찰의 수족을 묶어 마약 단속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약 중독의 치료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정상 시민의 불편함을 외면하죠. 그럼 왜 진보적인 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진보 정부는 첫째, 대마초의 폐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세수에 도움이 되고 셋째, 경찰의 일을 줄여서 경찰에 소용되는 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며 넷째, 불법을 단속함으로 필요해지는 교도소의 운영 비용도 절약되고 다섯째, 대마초 산업으로 인해 고용이 증진된다는 논리를 펼치죠. 대마초를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합법화한 콜로라도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더 심각한 마약에 빠져드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 중 약 44.7%가 마약에 빠져듭니다. 이를 볼 때 대마초를 시작으로 마약에 빠진 사람으로 인해 사용되는 정부 재정은 얼마며 과연 세수에 도움이 된 것을 넘어 나라 혹은 주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그럼 세수는 콜로라도주에서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콜로라도주는 대마초로 인한 세수가 3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마초의 합법화로 마약 중독이 되는 가능성을 볼 때 그 때문에 사용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년 16.8억 달러입니다. 세수의 증대는 3억 달러.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긴 마약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배 이상입니다. 지금의 데이터는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으로 인한 정부 재정만을 손해에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여기서는 마약 중독으로 발생한 생산성의 저하 5억 달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산에 포함시켜도 역시 4배가 넘는 재정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일부 부유한 경우는 병원비와 몇 가지는 중독자가 직접 지불하기에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중독자는 이미 재정적 파산 상태라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사용하기에 세수의 증가가 재정적 이익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마초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반대로 대마초 합법화가 되지 않으면 경찰과 교도관이 더 필요하여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럼 범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는 그 결론이 다양합니다. 어떤 보고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범죄율이 줄었다, 그대로다, 혹은 늘었다 등 결론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대마초가 불법에서 합법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대마초 관련 범죄 발생을 보장을 안 했다고 합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가 합법이 됨으로써 전체 범죄에서 대마초를 범죄로 계산하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 범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범죄가 증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즉,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범죄는 늘었다가 됩니다. 그럼 마약이 인간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요? 마약 사용이 없이 살아온 콜로라도 주민의 평균 수명은 78.8세입니다. 그럼 마약 중독자의 수명이 어느 정도 짧은지를 아십니까? 20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30년까지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보수적으로 2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콜로라도주 마약 중독자, 중독이 된 평균 나이는 25세입니다. 중독이 되면 생산적 일을 하지 못하다고 가정하면 약 33년을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세수를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취향 등을 이유로 대마초를 허용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빠져드는 환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우며 휴머니즘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더 도덕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일부 보수주의자는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더 좋은 우리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의무보다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화로움을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서로 인정하고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 어떤 것이 이성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정책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과 합리였습니다.